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에도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지만 나스닥 지수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훈풍이 감돌기는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은 힘을 내줬지만 반면에 기술주들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46%의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35,264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빠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0.49%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14,788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436선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우리 지수는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두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또 엇갈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확진자 수를 살펴보니까요. 2,2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46%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3,228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반면에 올라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률은 0.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3선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까지 살펴보시면 0.75%의 약세, 7%대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25선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 322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509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보시면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은데요. 471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857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 거래소를 중심으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183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773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5,009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54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50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1,053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램값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1, 2위에 자리한 두 종목을 살펴보시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8만 전자를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또 8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7만 9천 원 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5.33%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 선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래도 4%대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레퀴로나주의 허가 변경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한다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임상 3상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식약처에 정식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주가는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D 바이오 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0명을 돌파하면서 공포감이 다시 또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대 내외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65,700원, 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인 페노피브레이트가 코로나19 감염을 상당 부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5%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9,800원 정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형제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은 13%대 급등 양상을 지금 펼쳐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지금 이슈가 또 나와 있습니다. 허주마가 일본 시장에서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호재를 받고 가장 크게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잘 가는 가운데 오늘 역시나 시젠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의 대장주가 SD바이오센스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이 바로 시젠이실 텐데요. 1.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진단키트 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의 주가를 보시면 1.94%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21,050원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보겠습니다. 0.9%,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28,1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덴티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0%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79,8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원티드랩입니다. 지금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살짝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26%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88,0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티드랩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면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실적을 기록했던 덴티움이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SD바이오센서도 큰 상승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 업종과 의약품, 섬유의복, 철강, 금속 업종에서도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인지 DB하이텍과 SK하이닉스가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유통업, 전기가스업, 음식료업에서도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유통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른손에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2%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과 의료 정밀기기, 운송, 기타 서비스 업종도 잘 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짚어보시면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 SM, CNC가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기계장비와 반도체, 통신 방송 서비스, 일반 전기전자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1%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LNF와 루트로닉, 에코프로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 안트로제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리포트 브리핑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증권가의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리포트 분석 시간의 이화영입니다. 오늘 3개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CJ제일제약이고요. 두 번째는 SK바이오사이언스,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우리 시장과 밀접한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기업인지부터 리포트 분석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2007년 9월 CJ에서 기업 분할돼서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출발한 국내 1위 식품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보급화되어가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뛰어난 맛과 품질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기도 합니다. 육상 및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운송의 합리화를 추진해 물류 품질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8월 10일을 기준으로 5.52%가 하락하면서 46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바로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함께 볼 텐데요. 기저부담도 이겨낸 강한 펀더멘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식품의 기저부담을 이겨내고 바이오 부문에서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CJ제일제당의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조 3,092억 원, 영업이익은 4,696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하고요.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은 매출액 3.7조 원, 영업이익은 3,7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 9,176억 원, 영업이익은 1,939억 원으로 선제적 판가 인상과 그리고 시장 지배력의 확대를 통한 판매량 증가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첨가제의 가격은 3월 이후에 다소 하락한 상황이나 견조되고 있습니다. F&C 부문은 매출액 6,256억 원, 영업이익은 561억 원으로 사료는 곡물가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 고부가 제품 판매량 증가했고 축사는 베트남 돈가의 하락에 영향이 있긴 했었지만 생산성의 개선으로 실적 부담을 방어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에 대해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를 52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19% 상향 조정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SK케미칼 주식회사의 백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 및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대상포진 백신이죠. 스카이조스터를 2017년 12월에 출시해서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4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8월 10일을 기준으로 29.68%가 오르면서 30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리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양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게 끝인 것 같니? 라는 리포트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체 백신 GBP510의 기대감이 드디어 주가에 반영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지난 7월 30일의 실적 발표 이후 44.9%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2분기의 매출액은 1,446억 원, 영업이익은 661억 원을 휘어냈고요. 연구원님은 상반기까지 1,19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 당사 영업이익 추정치인 3,475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실적은 양호했으나 이번 주가의 상승은 실적보다는 자체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모멘텀에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님은요, 실적 발표에서 8월에 자체 코로나19 백신의 3상 승인과 또 일상과 이상의 결과 발표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가의 8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신약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추가적으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에는 하반기 이벤트도 많다고 합니다. 단기에 주가는 올랐으나 이게 끝이 아닌 건데요. GBP510은 국제감염병연합이 무려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후보 물질이기도 한데요. 향후 임상 3상이 승인되면 식약처를 통해 정확한 임상 프로토콜이 공개될 것이고요. 또한 투약이 시작되면서 기대감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후보 물질 개발 대응 방안도 공개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상 임상 중에 선구매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노바백스나 큐어백도 글로벌리 수억 도저의 선구매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한국의 제넥신도 임상 2상 중에 인도네시아로부터 1,000만 도즈의 선구매 계약을 받아낸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국제감염병연합 지원하에 글로벌 기대를 받고 있는 GBP510도 선구매 계약을 정말 기대해 볼 만한데요. 한양증권에서는 8월에는 앞서 언급한 GBP510의 3상 승인과 또 임상 1상과 2상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 3분기 노바백스의 허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투자 의견과 매수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17년 7월 10일에 유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고요. 메신저와 포털, 그리고 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개발사 다음글로벌홀딩스와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제조, 판매사 DK테크인 등의 기업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2020년 상반기에 카카오페이 증권을 선보였고요. 카카오게임즈는 2020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카카오는 8월 11일 기준으로 14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지원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볼 텐데요. 플랫폼이 이끈 탑라인 성장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매출 1조 3,522억 원을 기록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한다고 하는데요. 2분기는 광고 성수기 효과로 인해 콘텐츠 대비 플랫폼 부분의 탑라인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광고의 단가 상승 및 지면 확대를 통해 비즈보드 광고는 분기 매출 878억 원, 일 평균 매출은 10억 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요. 또한 메시징 광고의 일평균 매출은 8억 원 수준으로 보이며 올해 말까지는 카카오싱크 연동 효과의 지속과 또 지그재그와의 합병을 통해 비즈보드와 광고와 유사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 높은 이익 성장 회복이 예상되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원, 그리고 인터넷 탑픽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CJ 제일제당을 시작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마지막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증권가들의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전장 초대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자동차와 관련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국내외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대변혁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쇠퇴를 하다가 2030년에서 35년도 되는 시점에서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이 되게 될 거고요. 이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부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은 시장이 확대되는 좀 업황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자동차 부품 업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인데요. 이 기업 소개와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자동차 부품사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도 7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부품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의 80% 정도는 이제 자동차 부품, 20%는 AS 부품 공급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진율이나 이제 이익 기여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AS 쪽이 워낙 고마진이다 보니까 AS가 70에서 80% 정도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자동차 부품이 20에서 30%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만큼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만큼 또 실적과 이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에는 어떤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전체 산업적으로도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좋아졌고, 근데 약간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부진했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처질 이슈가 있었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생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운송비 이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뭐 급할 때는 이제는 비행기를 통해서도 운송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임이 많이 증가한 것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완성차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다소 이제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만큼 또 하반기에는 실적이 어떨지 좀 궁금하단 말이죠. 어떤 모멘텀들이 현대모비스의 실적에 반영이 될까요? 현재 지금 자동차 어떤 업황을 보게 되면은 상반기 때 생산차들이 굉장히 심했었던 거에 반해서 수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연초 대비해서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재고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하반기에는 재고 확충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재고 확충 수요는 3분기보다는 4분기 시점에 많이 몰리게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 큰 폭의 생산 증가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부품사들에는 상당히 좀 수혜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3분기까지는 지금 사실 3분기 들어서면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리 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생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때는 2분기 때보다 개선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뭐 여전히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좀 스탠스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운송비가 2분기를 피크를 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분기까지도 레벨이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운송비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3분기보다는 4분기 때가 더 비용 구조도 더 좋은 이런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2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3분기 개선되고 4분기에는 더 많이 개선되는 이런 실적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실적 흐름에 대해서는 점차 나아질 것이다. 특히나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투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나요? 현대모비스가 미래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 세 가지 미래차 분야에서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 동안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연간 1조 원 이상의 R&D 비용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A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A도 2019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5년까지 8조 원 정도의 재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M&A나 이제 이노가닉 그로스를 이제 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뭐 글로벌 업체들을 인수를 하기도 하고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파도 많이 증설을 하고 있죠. 뭐 수소 연료 전지 공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전동화 부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시도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미국과 유럽에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뭐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굉장히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지금도 이제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곧 얼마 안 있으면은 뭐 기후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국들이 다 위기의식을 갖고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린 인더스트리 육성을 해서 신규 산업 투자를 활발하게 촉진을 하고, 그리고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투자 스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이런 규제들이 강화되고 투자 촉진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모비스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이제 방향성이 같이 가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 가지실 부분이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현대모비스의 배터리 기술인 BSA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떤 기술인가요? BSA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의 약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개별 단위가 있는데 뭐 이게 바로 자동차에 장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 형태가 돼서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키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각종 전장 부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충방정을 제어해주는 어떤 센서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잘 제어해서 성능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대모비스가 밸류를 붙여서 이제 완성체한테 납품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미래 모빌리티 부문과 관련해서 일단은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부분 역시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친환경차 부분에 저희가 현대모비스가 납품하는 부분은 이제 전동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됐는데 이 전동화 부분 매출액이 최근에는 이제 분기 1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분기 1조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매년 지금 성장률이 50% 이상 뭐 CAGR로 앞으로도 이제 성장률이 최소 뭐 30에서 50% 사이 정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동화 부분 쪽은 수익성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성 개선이 좀 요즘에는 이제 많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현대기아차를 풀리 이제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아이템을 해서 좀 수익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분야도 이제 핫하죠. 수소 연료전지 분야도 지금 이거는 자동차용뿐만 아니라 상용차나 선박 뭐 아니면 이제 발전용으로도 다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현대모비스가 그쪽으로도 좀 다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플랜을 가진 걸 보면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발전용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다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아주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점점 더 이제 가시성 있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인데 자율주행 쪽은 지금 내재화, 그러니까 핵심 센서들을 내재화하는 산업이 작년 올해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많이 내재화를 이미 국산화를 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모셔널 그 앱티브라고 하는 미국 업체와 JB를 통해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레벨 3, 4 이상의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도 자율주행 솔루션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업체들이 사실 소프트웨어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좀 글로벌 업체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게 되죠. 아쉬운 그래서 부분이네요. 그렇죠. 좀 저희가 좀 소프트웨어 역량보다는 하드웨어, 제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데 그거를 이제는 글로벌 선도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좀 메꾸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럼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솔루션 이 세 가지 사업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으로서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워낙 투자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큰 단계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 먹거리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5년도, 2030년도 이때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수확하는 이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수확하는 단계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는 지금 당장도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 속에서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세 가지 분야를 보시면서 현대모비스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0.32%, 33%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3,232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 반면에 여전히 또 빨간불 유지해줍니다. 0.19%, 20%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1,054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의 오후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